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니죠? 함께하는이 아니죠? 어, 얼굴 보이지 않는 적용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제가 오늘 화면이 이래 딱 보였죠? 그죠? 제가 이걸 왜 보였냐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면요.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좀 더 쉽게, 그죠? 이렇게 해줄 것인가. 이렇게 몇 개 체크를 하면서 해줘요. 그리고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장도 넘겨보면요. 음, 다음 장 어떻게 넘기지? 여기 또 보면, 제 강의 자료죠, 그죠? 강의 자료에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그리고 기출문제 이렇게 내용도 여기는 보이진 않는데, 내놓고 어떤 문제하고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본다면 이상하죠? 시험 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비록 책 써도 외울 수가 없죠? 그죠? 외운다는 것도 무리고요. 그걸 머릿속에 다 넣으면요, 머리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직히 말해서, 그걸 외운다는 게 아니고, 줄거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 내용들이 다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자료를 봐라 안 봐라 하기 이전에 어떤 자료든 저는 제가 일부러 자료를 굉장히 얇게 했어요. 일부러 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너무 짧아서 너무 엑기스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최소한 엑기스라도 그죠? 이게 내용이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눈에 싹 들어와야 됩니다. 저도 이 자료 제가 써도 솔직히 몇 번 교정을 해서 이게 지금 최초 원고는 이렇지가 않아요. 이게 한 세 번 좀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나온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머릿속에 다 안 들어와 있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알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할 때마다 저도 찾아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어디쯤 뭐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죠. 상세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쏘고 해도 알지는 못하죠. 근데 강사라고 해서 뭐 다 줄줄줄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뭐 또라이예요? 그걸 다 외우고 앉았게?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책도 지금 제가 또 욕심이 좀 생겨서 자꾸 뒤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하다가 보니까 좀 더 첨부하게 되고, 근데 첨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어렵게 해지는 게 아니고 좀 많은 어떠한 뭐라고 그러죠? 용어들을 짧게 좀 설명하면서 좀 어휘력을 기르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수자원, 토목,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내용들, 산림도 그렇고, 제가 환경책도 그렇고, 오만 기술사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인터넷에도 계속 그 용어를 찾고요. 그 사전도 찾고 인터넷 좋잖아요. 요즘 뭐 손바닥 안에 핸드폰 옆에 있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으면서 여러분의 어떤 어휘력을 좀 키우게 하는 방법, 정확한 어떤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정확한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영어 선생이었었는데요. 중학교 딱 들어갈 때, 저희들은 영어 문법만 했었거든요. 영어, 그때는 뭐, 발음 이런 것보다 영어 문법이 어떤 가는 거였는데, 딱 5형식, 하나 예문만 들어줬어요. 1형식은 어떻고, 2형식은 어떻고, 그래서 5형식까지 가르쳐 주고, 단문이 어떻고, 복문이 어떻다. 어떻게 연결된다? 가르쳐 줬고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네가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영어 공부는 하지만 지금도 뭐 외국 애들하고 혼자 뭐 배낭여행 다녀도 뭐 영어 썩 잘하진 않지만 배낭여행에 두려움 없이 다니죠. 단지 이제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겁이 나는 때도 있지만, 근데 두려움 없이 언어 때문에 뭐 못 간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해봐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지금 그때 저는 그 단어도 말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 단어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저는 단어의 어떤 근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단어를 보면 근원을 찾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요즘 영어도 굉장히 책이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더 재밌어요. 이거 옛날에 나도 이래 공부했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막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해서 부사에다가 붙는 단어는 어떤 내용들이 의미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 영어 책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 브레인스토밍이란 게 있죠. 브레인스토밍 MING죠. 스톰이라는 것이 폭풍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도출할 때 내는 거잖아요. 브레인스토밍 한다라고 해서 아이디어 도출한다 할 때 여러 명이 모여서 5명 뭐 정도 모여서 각각의 다른 파트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파트가 아니고 각각의 다른 파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 도출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이런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가 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정말 막 이렇게 번진다는 거예요. 폭풍처럼. 우리가 말 그대로 브레인스토밍도 그렇지만 토네이도도 말 처음에 어떤 바람 번지처럼 만들어졌다가 크게 해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크게 해서 말을 하나 확 날리는 것처럼 같은 어떤 개념이죠. 그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이 우리 또 기술사 공부가요. 이런 어떤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 기법이 전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저희 아버지 덕분인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특별한 저희 아버지가 외국 그 유일하게 한국에서 그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1920년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일제시대 때죠. 그 시기에 때 외국 유학을 미국 유학 갔죠. 그래서 그랬는지 외국 유학파라서 그랬는지 좀 그 외국물을 먹어서 저희들한테 공부 이전에 어떤 다른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공부해라 소리를 듣고 자라진 않았어요. 아무도. 지금도 생각해보면 공부 좀 해라라고 좀 하면서 했더라면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떨 때는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우리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늦잠 자고 대학 다닐 때 그러면 대학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어떤 기억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공부의 어떤 방법들이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뭐 옆에서 저는 그래서 어떤 길만 가르쳐 주는 어떤 그죠. 여러분 진짜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 저는 그렇게 오형식 관계만 했고요. 단어만 이렇게 단문 본문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영어 공부 그렇게 안 해도 뭐
점수가 저희들은 뭐 100, 지금은 이제 100점 만점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영어가 50점 만점이었거든. 50점이 이제 100점이었으니까 100점이 50점이었는데 거의 뭐 40점 이상 45점을 공부를 안 해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 이제 그런 것은 아마 그 공부의 어떤 기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느 쪽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영어하고 국어는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부 안 했다면 좀 웃기겠죠. 그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시험 때만 받자겠죠.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책을 더 많이 읽었다든지 그랬겠죠. 그 시험 때 공부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 공부 안 했다는 것은 공부 안 해가 점수 잘 나온다는 거는 그건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으면 안 돼요. 어, 그래서 단지 이제 시험 때만 바짝 했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조금 안타까워는 했긴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오늘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의 어떤 브레인스토밍, 저는 어떤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기법으로 내가 하나를 탁 던져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여러 개의 어떤 방법들이 좀 도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참 어저께 제가 강의하면서 범죄 예방하고 경관이 아니고 조명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조명만 실컷 이야기하고 범죄 예방은 이야기 안 하고 그죠? 조명에 관한 저 아이덴티티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딱 한 요소만 더 넣으면 됩니다. 도시에 우리가 약점, 어떻게 기존 도시에 넣을 때 약점으로 봤을 때는 기존 도시의 건물들이 낮게 있으면서 사실은 골목길이 많죠. 그죠? 기존 도시에는. 그리고 또 어둡습니다. 사실 어둡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꼬불꼬불하고 어둡고 그리고 좁죠. 그죠? 좁다는 것은 결국은요.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옛 도시의 약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었고요.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조명은요, 기본적으로, 그죠? 광원은 어떤 광원을 쓰고, 저때 제가 조명은 이야기했더랬어요. 어떤 방법을 하냐, 시설 방법을 하느냐 중에서 결국은 개수를 어떻게 하고,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라는 것을 그리고 국부 조명을 할 것이냐 어떤 일렬 조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죠. 이런 것을 나중에 골목길이고 어둡고 사각지대는 너무 조명이 밝으면 그림자지죠. 그래서 사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가 낮더라도 개수를 많이 넣어주는 방법 그리고 사각지대 부분 들어가는 부분에 많이 넣어주는 방법이 사실 좋죠. 그러면서 일렬식제가 아니고 일렬 광원으로서 일렬적으로 쭉 하고 부분적으로는 국부 조명을 해준다. 이런 것들도 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렬이라는 것은 통일성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주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점 부분을 찾는 것이 옛 도시였던 부분들이죠.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는 개념, 나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쭉 보면서요. 제가 제 자료, 강의 자료 전체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전체를 뒤져보면서 기출문제를 쭉 한번 봤어요. 다시. 기출문제 여러분 최소한 10회분을 끄집어내셔가지고요. 연결을 쭉 시켜야 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끄집어내셔서 자료하고 지금 공부 조금 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료, 지금 유튜브에 강의하던 자료든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봤던 자료, 그죠? 여러분 내 강의 자료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봤던 자료하고 기출문제 10회분하고 같이 내서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답 썼던 거 필요 없어요. 그 답은 엉터리입니다. 지금 그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 썼던 거는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머릿속 정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봤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풀었던 건 끝이에요. 그죠? 두 번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뭔가 정리하겠다. 앞에 공부했던 거 가지고 정리하겠다. 가지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지금 봤던 책과 기출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유형 분석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겠다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자료들의 어떤 정확성, 신빙성이 좀 있어야 돼요. 좀 책도 좀 좋아야 되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봤던 책, 손에 익었던 책이 내용들이 훨씬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쨌든 봤던 책들을 중심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엮어 나갈 겁니다. 모든 시험이요, 실제로 문제들이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내가 지금 아파트에서 나왔던, 내가 어떤 단독주택에서 나왔던, 자, 나왔을 때 뭐가 보이는가를 한번 봅시다. 아파트에서 딱 나왔을 때. 그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나왔던, 뭐 단독주택에서 나왔던 거죠. 주택법에 따르겠죠. 이런 거는. 자, 이런 거는요, 아파트에서 나온 게 가장 지금 쉬우니까 녹색 친환경 인정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 뭐 다른 책들이 원체 많으니까 저는 제 자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안 되면 가장 간단하게 찾는 거는요, 수출수도학원에 들어가면요, 우리 자료 있죠? 거기 보면 자료의 녹색 친환경 인정제 내용을 딱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용 간단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친환경 인정제를 딱 보면요, 전체 저는 이걸 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 100몇 페이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결돼 있는 것만, 우리하고 관련돼 있는 것만 저는 뽑아놨는데 그것도 굉장히 한 페이지로만 해놨어요. 자, 근데 자, 거기에서 가장 딱 하나만 볼 게 뭐 있냐면요. 자, 우리가 아파트 친환경 인증제 안에 보면요, 우리가 자연자원 보호죠. 자연자원 인증제 어떤 내용들이 자연자원의 보조 잘하면 점수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자연자원이 뭐가 있냐면요, 식생, 그죠? 그 다음에 수자원, 기본적으로 수자원 잘 돼 있니? 그 다음에 지형 잘 보존돼 있니? 라고 하면 점수를 준답니다. 그죠? 뭐 앞에 뭐 자연에 뭐 노고수 뭐 보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으면 점수 준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 환경으로 들어가면요, 거주 환경으로 좀 내용 중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조용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온정화 기법이죠. 그죠? 우리가 조금 용어였던 시험에 나온 용어를 본다면, 그죠? 온정화 기법으로 보면 이제 거주 환경의 어떤 인정제는 거주 환경이고요. 우리가 시험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온정화 기법입니다. 자, 도로의 어떤 개념이죠. 자, 우리가 도로 쪽을 탁 나와 아파트를 딱 보면요, 보도 있죠. 자, 거기에 보면 보행자 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이런 게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연결성 잘 돼 있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뭐 연결성의 경사도가 어떻고 2%가 어떻고 배수가 어떻고 뭐 보행자 도로는 2m가 어떻고 저떻고 이걸 다 떠나서요.
일단 연결성입니다. 공통적인 게 연결성입니다. 그 다음에 적합성. 좋은 곳에 제대로 자리 잡아져 있니 적합성입니다. 집 앞에 딱 나왔을 때 보행자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적합적으로 있느냐, 자전거 도로 잘 적합되어 있느냐, 주차장 저 뒤에가 있느냐 아니면 앞에 있느냐. 자, 요즘은 주차장이 다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연결성과 적합성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온정화 기법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컬드삭이라는 것들이 나오죠. 다 온정화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나중에 또 나중에 연결되는가를 한번 봐보자고요. 자, 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이는 게 뭔가요? 포장 나오죠? 녹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 친환경 인증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장 나오고요. 녹지 나오고요. 생물, 서식 나오죠. 녹화 공간 어떻고 저떻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 지금 녹색 친환경 인증제는요, 다 뭐가 나오느냐면요, 연결성이 나오고요. 다 연결 잘 돼 있니? 라는 게 나오고요. 순환성이 나옵니다. 무슨 순환입니까? 물 순환이고요. 생명 순환이죠. 그죠? 물이 잘 순환돼 있고 생명도 순환이 되니, 그래서 생명이 살고 있니? 1년 한 번 넣고 죽느냐가 아니고, 이 생명 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서식지가 만들어져 있느냐죠. 추수가 되느냐, 아니면은 지가 잘 살 수 있는 푸드, 셀러, 그 다음에 워럴이 있느냐 없느냐, 잠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먹이 사슬이 이루어져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비오톱의 관계지만 어쨌든 생명순환입니다. 순환성은 물순환이고요. 그러면서 전부 다 잘 연결되어 있느냐? 자, 그러면서 물순환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투수가 되어 있느냐, 저류가 되어 있느냐, 유수가 되느냐 라는 개념이죠. 그죠? 자, 재활용은요, 뭐 중수도 어떻고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우리 중수도 뭐 쓰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수, 저류, 투수되고 저류되고 연결되고 순환되고. 자, 뭐 중수도는 요 안에서 어디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 놓고 투수, 저류, 그 다음에 연결, 순환. 그죠? 자, 이게 물 순환입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니? 라는 거죠. 이게 침투도 있네요. 그죠? 침투나 투수나.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공통적인 걸 결국은 한번 봅시다. 자연 보존에 다 연결 보면요, 딱 한 단어는 아니죠. 자,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하고 연결을 하고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순환을 하면서 앞에 뭐죠? 침투 이런 단어들이 들어오죠. 그죠? 자, 이 내용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제 할 때 뭐 자연보호가 어떻고 비오톱이 어떻고 뭐 맨메다가 어떻고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보존, 보호, 연결, 순환하면서 내용들을 잘라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뭐 이 안에 안 들어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또 시험 문제를 딱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밖으로 나왔다고 봅시다. 밖으로 나왔을 때 딱 봤을 때는 이제 차 타고 나오든지 걸어서 나오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차 타고 나오면은 교통관계가 딱 생깁니다. 교통관계가 나오면은 대기 문제가 딱 발생하겠죠? 걸어서 나왔을 때는 보도의 어떤 관계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생기겠죠. 미세먼지는요, 대기하고의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랬는데 어쨌든 보도와 자전거로의 연결성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잘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규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잘 하기 위해서 국토의 어떤 토지 이용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의 관계는요. 환경법이 만들어지고요. 환경영향평가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산림에서는 대기오염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자. 이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녹색 친환경 인증제부터 제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쭉쭉 연결시켜도 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공으로 연결시켜도 되고요. 이제 뭐 도시로 연결시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각각 걸려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돼요. 제가 다 찾으려 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아는가, 그리고 제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면 여러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야기했죠. 오형식을 가르쳐 주는데 딱 사례만 들어줬어요. 1형식은 나는 학생이다 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주어 동사만 있다. 주어 동사 보호다. 2형식이 주어 동사 보호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I am student.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형식은 목적어가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 얘만 딱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 5형식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기억들. 그 다음에 하면서 5개 들어주면서 연결하는 방법, 대수로 하고, 사람이 있으면 후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복문이다 라고, 이거는 단문이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요, 보면서 주어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말에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영어는 주어가 생략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난 전화할 때 그거 기억해요. 그러면서 주어가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럽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영어 문장이 이제 그 나이가 드니까 아주 긴 문장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소설이 어렵더라고요. 소설에서 찾아보면요, 저는 지금 살아계시면 저희 아버지한테 좀 반박을 할 텐데, 주어가 한참 뒤에 있어요. I든 you든 he든, 그죠?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주어에 딸린 동사가 앞에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도치죠. 말 그대로 문장의 도치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술자도요, 문장의 도치라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 법부터 찾을 수도 있는데 나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한 건 나죠. 나가 시작을 해서 밖에 나왔을 때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보도 돼 있네, 내가 어떻게 했지, 보도가 어떻게 연결성 돼 있나, 그럼 연결성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는 어떻게 돼 있나. 자, 그래봤자 우리는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까 순환이죠. 순환. 자, 보존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법들이 있더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법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물순환, 대기순환, 그 다음에 물순환, 대기순환, 또 없나? 그냥 토양순환 하면 웃기지만, 자, 그래서 순환 이렇게 보니까, 물론 물순환하니까 우수죠. 그죠? 자, 우리는 실제로 그거에는 저기 뭐야, 황순환, 질소, 수소, 탄소순환, 또 뭐 있나요? 산소는 아니야.
그죠? H, N, 질소, 황, N, H, C, 또 뭐 있죠? 또 하나 더 있는데, 5가지인데, 그죠? 이 5가지 순환이죠. 그죠? 탄소 순환 아니고, 탄소 순환? 갑자기 나오니까 저도 모르잖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사실은 대기의 어떤 순환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환의 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 이제, 거꾸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장에 도치가 돼도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요. 제가 요건 안 지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연결성 하면서 나오면서요. 아파트 공간에 실제로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것이 우리가 자연 요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공간의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스페이스라는 것이 시험에도 나왔지만 좁은 의미의 스페이스가 있고요. 넓은 의미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좁은 의미의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간이고요. 넓은 의미의 스페이스는요, 자연입니다. 트여 있는 공간이 다 스페이스죠. 그죠? 법적으로도 스페이스는 하늘로 열려 있는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한다라고 국토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자, 스페이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는요, 영역성이 있고요. 그죠? 사회적 공간이 있고요. 개인적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덕분에 사회적 공간, 사회적 거리두기.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도 하죠. 그죠? 자, 개인적 공간은 자기 어떤 집 안일 거고요. 사회적 거리나 사회적 공간에 관한 내용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사회적 거리, 사회적 공간 하니까는 30cm가 어떻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사회적 공간이든 사회적 거리든 커뮤니티죠. 그죠? 커뮤니티 거리, 커뮤니티 공간. 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코로나에서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뭐죠? 2m죠. 2m. 왜 2m죠?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재채기했을 때 그 균이 탁 뛰어서 넘어가는 거리더라고요. 그게 2m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회적 거리 2m는요. 일단 커뮤니티의 어떠한 거리입니다. 공간이 커뮤니티죠. 그죠? 대화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죠? 그게 사회적 거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커뮤니티 거리의 공간은 주로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아파트에서. 그 다음에 영역성이라는 것은 내 아파트 안의 공간. 그러니까 내 어떤 브랜드의 공간이죠. 내가 사는 아파트.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다 영역성의 범위죠. 그죠? 우리가 동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범위가 영역성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해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스페이스이면서 이런 공간 안에 있는 곳을 최대한 어떤 법적인 공간을 보면 녹색, 친환경, 인정제. 자, 이것만이라도 그러면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연결하고 순환시키는 방법은 뭔가 라는 것도 확실히 해두면 되죠. 여기서 좀 더 넓히면 이제부터 걸린입니다. 그죠? 걸린 주구 단위 디스트릭트가 되겠죠. 그죠? 이제 점점 더 늘어가면 시티가 되죠.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문제는요, 결국은요, 보존이에요. 보호, 그 다음에 순환, 연결, 그 네 개의 어떤 문제에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이 뭐였죠? 두 번째 장이 없네. 다 지워야 되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이 보존, 보호 개념이든,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순환, 이런 문제로 같이 또 엮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법끼리 묶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묶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그냥 묶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제가 아까 녹색 친환경으로 제가 먼저 나왔죠. 자, 이번에는요. 까만색 나와야 된대.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딱 나오니까 우리가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힌다는 것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신호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때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바뀐다는 우리가 교통정책입니다. 이게 TOD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도시의 어떠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왜요? 이것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TOD 도시의 대기오염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으로도 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시내 체계 바꾸는 것도요, 대기오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지금 차 막히고 신호 바뀌는 것은요, 전부 다 차를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대기 환경 오염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이제 대기 환경 하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나요? 미기후 현상이 이제 발생합니다. 미기후 현상 하니까 발생하는 게 오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대기 현상 하면서, 대기 환경 하면서 여러분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이제부터, 전부 다 앞에 뭐죠? 국제 짜고 저짜고 기후 문제부터 나와가지고, 국제, 지금은 국제 변화 협약부터 나올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국제 변화 협약에서, 그 다음에 온실 효과, 지구 온실 효과를 하는 대기 오염 물질 일곱 가지 다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 이거 시험 문제 다 나왔고요. 이거 지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부터 이제 녹지 체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녹지 체계 해야지 그걸 바꿔주니까. 자, 이제 그러면서 기후 변화 나오고요. 그러면서 오존 내용이 뭔가도 알아야 될 거고, 그죠? 왜 대기 환경이 온실화가 생기는가도 알아야 되겠죠. 대기 환경 오염 물질도 알아야 될 거고, 그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다 이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가 이 녹지 책에 나오기까지 요 내용들이 사실은 실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실에 딱 왔을 때 에어컨 틀죠. 답답해서. 그죠? 답답하고 에어컨 틀고 춥고 덥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또 대기오염 발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송에 뭐라고 하죠? 미세먼지 많으니까 나가지 마세요 합니다. 오늘 황사 발생했으니까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합니다. 그죠? 그리고 바람도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다 대기 오염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도권 대기 오염
뭐가 생기죠? 대기오염 측정을 하죠. 대기오염 측정하니까 이제 미세먼지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 다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결국은 답이요. 왜 녹지책입니까? 여러분 다 중간중간에 다 시험 문제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 때문에 생기죠? 미세먼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기 이전에 도심이 우선 건조하죠. 왜 건조하는가요? 물이 없으니까. 그죠? 전부 다 물이 우수체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바람 없는 거 상관이 없는데 도심에 나오는 열이 많다는 거죠. 열 발생이 엄청나다는 거죠. 차에서 나오는 열, 사무실에서 나오는 열, 그 다음에 또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 복사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황사 와요. 그런데 통풍도 안 돼. 건조해. 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것만 해결해 주면 돼요. 건조를 한 걸 물기가 있으면 돼. 물만 맨날 뿌려주면 돼, 여러분. 통풍 잘 되게 해주면 돼. 열을 낮추면 돼. 결국 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조 낮춰주고, 통풍 낮춰주고, 통풍 시켜주고, 발생 열을 낮춰주는 방법이요. 있죠? 도심에 물 도입하는 방법. 그래서 투수가 됐든 투수시킨다 물 도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포장하는 방법 어쩌고 저쩌고 녹지체계 녹지체계에도 우리가 물을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녹지의 정발산이잖아요. 정발산. 도시의 온도 낮추는 거 녹지를 왜 해주죠, 여러분? 그늘을 도입을 해주는 거예요. 수자원에서요. 수자원에서 이 뭐라고 그러죠? 수자원에서는 물 이야기 나올 것 같죠? 수자원에서는 나무 많이 심자라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왜요? 물이 가장 깨끗하고 물의 유출량을 줄이려면 녹지가 많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수자원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녹지를 별로 신경 안 쓰죠. 그죠? 자, 그래서 건조한 걸 막아주고, 통풍 잘 되게 해주고, 그렇다고 건물 없앨 수 없죠? 그 다음에 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요. 도시에 물 도입해주고, 녹지 많이 만들어주고, 나무 많이 심고, 그리고 보존도 많이 해주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보존을 해주려고 보니까 앞에 뭐 있죠? 일로 갑니다. 그죠? 토지 이용 억제, 그 다음에 어떤 오염물질 사용의 어떤 제어, 그 다음에 또 뭐죠? 점오염, 비점오염 이런 것들의 어떤 오염물질 총량제 이런 내용들이 다 시험에 다 나왔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열 낮추고 규제하고 억제하는 거.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규제법, 규제제도, 그 다음에 보호법.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뭐 있어요? 보존, 보호. 그 다음에 앞에 또 뭐 있어요? 연결, 순환. 그 다음에 건조하는 것을 줄이고 통풍시켜주고 열을 줄이는 방법. 법 내용 찾아보면요. 그 다음에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보면은요.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물하고 관련돼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자료를 딱 찾아보면요. 법규 하나만 딱 법 내용
법과 제도만 딱 뒤져보면요, 모든 게 끝납니다. 법 제도 하나 하고요, 기출문제 하고요, 딱 연결시키고 이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여러분 다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 관계가 있었죠. 하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식재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것에 대한 문제점 뭐 이런 것은요, 앞에 제가 다 강의를 해드렸어요. 앞에 어디 있냐면은 특강으로 했나요? 앞에 그죠? 이것도 저 보드판 강의로 해줬죠. 보드판 강의. 그래가지고 하자 과정이라 가지고 다 내용들이 다 있으면 거기는 그렇게만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 내용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오형식,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오형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점수를 거의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영어에 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 영어뿐만이 아니라 기술사 공부도 마찬가지죠. 원칙만 고수하면요, 자기만의 원칙이죠. 그죠? 자기만의 원칙.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래 놓고요, 간섭 전혀 안 했어요. 이 영어 공부 왜 그렇게 뭐 안 해, 못 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점수를 어떻게 살짝 봤는지 모르겠지만, 만족을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거 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뭐 점수 너 왜 100점 못 받아와 이런 소리도 안 하셨어요. 100점 받아온 적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 늘 아까 50점 만점이면 지금 만약에 100점 만점은 따져보면은 한 90, 한 2점, 94점 이 정도까지 선이었겠죠. 한 두세 개 정도는 틀렸는데 더 이상 저희 아버지는 욕심은 안 내셨어요. 그래서 늘 자기가 방법을 찾아내고 자기가 어쨌든 어떤 건을 만들어내서 자기만의 공부, 그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야. 그 방법대로 해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법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죠? 너무 선생님 이것 갖고 될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중학교 들어간 지도 정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저희 아버지 공부했던 방식, 가르쳐줬던 그 방식, 오형식 방식이 아직도 저는 제 귀에 아직도 익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방법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제가 뭐 할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여러분 옆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일요일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